변호사님,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리얼미터가 좀 신뢰성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그래도 콘크리트 벽이라는 40%. 40%가 확 깨져버렸어요. 그냥 깨진 게 아니고 뭐 37.4%로 이렇게 특히 충청권에는 15%가 급락했던데요. 예,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역시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윤석열 총장이 이번 해임 조치를 취하려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지금 쌓여가지고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역전됐죠. 역전돼 버렸어요. 31.2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은 28.9%.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예. 이번 이 집권 여당이 국민들을 너무 좀 쉽게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추미애 장관이 앞에 나서서 윤석열하고 싸우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뒤에서 오불가는 식으로 예. 입 다물고 있으면은 아마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관계 없는 걸로 여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죠.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뭐 말은 안 하고 저번 그 4.15 총선에서 180석을 몰아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여당의 폭주 예. 이런 걸 보고 그다음 추미애 장관의 폭주 예.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 할 때는 대통령이 만기 편남식으로 한다지만 우리 국민들 생각에는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하더라도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가 한 번도 없었고 왕조만 있었다고. 예.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한마디 안 하면 이번에 드디어 이제 한마디 징계 때문에 하기 시작했지만 한마디도 안 하면 추 장관이 욕을 다 먹지. 나야 뭐 항상 웃고 예. 좋은 소리만 듣지 않겠냐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추미애 치맛짝으로 방패가 다 되리라고 생각했죠. 자기는 그때 딱 숨어 그러니까요. 있으면 나하고는 예. 관계없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 추미애 장관 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원하는 바가 뭐냐를 갖다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알았죠. 왜냐하면은 그냥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예. 우리 국민 중에 특히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 그다음 중도층이 사실 검찰 수사에 할 때마다 많이 당한 국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해야 한다. 이 말 그렇죠. 공수처 설치하고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하나로 끌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 직무 배제 징계를 볼 때 이게 검찰 개혁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보더라도 너무한 거예요, 이게. 예, 누가 그러면 보더라도 그렇게 돼.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오비일학인지 모르겠지만 원전 수사, 네. 문건 수사, 그다음 울산 사건, 그다음 옵티머스 라임 사건. 지금 오늘 아침에 또 그 이낙연 예. 부실 대표 대표실 부실장이 뭐 지금 자기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앞으로 수사가 되겠지만 이런 일이 쭉 터지면서 결국 국민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치 구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의심을 드디어 크게 하는 겁니다. 아, 이게 검찰 개혁은 양도구육 있지 않습니까? 양도구역. 네, 그런 말씀. 밖에 내걸어 놓은 간판이고 우리 집 양고기 팝니다. 예. 그 다음 안에서는 개고기를 판 게 아닌가. 개고기란 거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이런 추미애 장관의 태도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히 이용구 법무차관 예, 이용구 차관요. 예. 저번 법무차관 고 누구죠? 고경. 그분이 나가서 하루 만에 사실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가 2채 있고 예. 그다음 제일 큰 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변호인을 했지 않습니까? 변호인. 예. 아니 참나 그거는 아무리 급했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면요. 그 이용구 차관은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네. 잠깐 스톱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가 엄청나게 뭔가 화급하다. 다급하다고 본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원래는 위원장인데 네. 자기가 청구했기 때문에 검사 징계법에 의해 가지고 본인은 위원장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차관이 돼요. 그 이용구 차관을 징계위원회 위원장 시키려고 급하게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위원장은 안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또 이제 공정성의 문제 어찌고 그러니까요. 저찌고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의 집 두 채, 지금 청와대 공직자 인선 기준이 네. 집 한 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는 16억이고 하나는 24억이고 집만 해도 40억이더라고요. 이 정부가 뉴노멀이라고 영어까지 써먹으면서 홍보한 거 아닙니까? 집 한 채가 이제는 고위공직자 거기다가 여건이다고.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원전 수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딱 정면으로 반대되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변호인을 차관으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급하긴 엄청나게 급했다. 이제 라임 옵티머스 나오면요, 거기 변호인이 장관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저 대표 부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또 진짜 엄청난 앞으로 전국에 엄청난 걸 몰고 올 것이다. 이분이 뭐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더 이상 수사가 위로 진행된 걸 막기 위해서 혹시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통 급한 게 아니었다는 느낌을 줘요. 그럼 보통 급한 게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화급했냐? 예. 이런 걸 국민들이 전부 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 그래서 국민들은 아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김종필 총리가 국민들은 호랑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국민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가분개로 진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국민들이 드디어 이 정권의 실체를 이번 사태로 알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 정권이 이 검찰과 법원을 내 휘하에 두고 그렇게 20년, 하려고. 50년 예. 정권을 유지하는데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제대로 거죠. 돌아가는 겁니다. 가는 바람에 오히려 예. 그걸 안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 안 할 건데 이 정권이 검찰 개혁을 갖다 계속 이렇게 조국 장관 때부터 이렇게 막 지치지도 않고 부르짖는 이유가 결국은 그거였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참 우리나라로서는 잘 됐다. 이 정권에는 조금 불행일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번에 이 사태가 물론 잘못될 수 있지만 제대로만 풀린다면 잘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검찰에도 있죠. 검찰총장이 아마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갖다가 외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 초석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됐죠. 예. 아주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잘 버텨주고, 그 다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원전 수사부터를 잘 마무리 지으면은,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것이다. 이때가 정말 정치 시녀로서의 역할, 충견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이번에 일본도 지금 누구죠? 그 총리, 저번 아베 총리 지금 수사 큰일 났더라고요. 뭐 벚꽃 거기서 돈 받고 지금 한 거 지금 다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스가가 됐을 때 아베를 보호해주지 않겠냐? 아니 스가도 살아야 되는데. 전두환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구속되는 노태우 다 만들어 줬는데도 바로 백담사 보내고 그다음 김영삼 대통령 다 만들어줘도 구속까지 되고 비정한 겁니다. 본래 후임은 전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잘 해결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이 지난 총선 이후 권력에 취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앓았다가 이번에 큰 코를 다쳤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법 시스템을 자기들의 장기 집권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이번에 분쇄가 된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정리를 하고요.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이제 좀
미세하게 들어가서 이 징계위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5일간 그거 형사소 그건 이제 10일로 늦췄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해소했고. 근데 징계위원 명단이라든가 징계 사유 이런 건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투명성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징계는. 예. 근데 대통령도 청와대도 처음에는 투명성, 정당성 찾더니 그 다음부터는 투명성은 딱 빼버렸더라고요. 지금 검사 징계위원이 이제 장관이 위원장이고요. 예. 그다음 차관은 당연직 위원이고, 그다음 장관이 위촉하는 2명의 검사가 또 위원이고요. 예. 그다음 변호사 1명. 그건 변호사는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법학 교수 1명. 그거는 이제 대한 뭐 법학 교수 협회인가 교수의 거기서 신가. 추천하고 예. 하게 돼 있고, 그다음 1명은 이제 법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제 저명하고 학식과 인품이 훌륭한 사람. 그리고 1명은 여성으로 또 돼 있더라고요. 뭔가 예. 그 중에 1명은. 그래서 전부 다 7명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관의 뜻대로 임명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니 그 대한변협회장이 1명 추천할 때도 장관이 안 돼 할 사람을 추천할 이유는 없거든요. 다 그렇죠. 사전 협의를 합니다. 예. 이 사람을 우리 당연하죠. 하겠으니까 안 그러면 이게 괜히 쓸데없는 걸로 예. 장관하고 마찰 빚어봤자 좋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 하는데, 그러면 7명이 지금 딱 그 추미애 장관은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 차관이 되는데 차관도 이번에 위원장 하지 말라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니까 했는데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위원에 대해서 네. 우리가 법원에 재판을 받을 때도 판사가 어떤 나에 대해서 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그다음 나와 관련되는 사건을 어떻게 관여했거나 이러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여기도 검사 징계법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 징계 청구 당한 사람이 이 경우는 윤석열 총장이겠죠. 네. 징계위원 그 6명 지금 장관 빼고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 신청을 하면 과반수로 의결을 해야 돼요. 뭐 기피 이유가 받아들일지 그것도 안 받아들일지. 기피 신청하는 사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냥 그 징계를 끌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이다 하면 기각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법에 검사 징계법에 네. 정해져 있는 절차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피 신청을 하면 지금 이번에 징계위원 들어간 사람 명단을 알려줘야지. 예. 기피 신청하지 말든지 하지. 그 뭐 무명시 뭐뭐 인사라 그러면 어떻게 기피 신청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그 법무부 징계위원은 안 알려주겠다, 못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심지어 기록도 있죠. 2,000페이지나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야 그 3일 날인가요? 원래는 오늘 징계위원회 있잖아요. 예. 3일 날 복사를 해주면서 그 변론 요지서를 써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홍길동이가 뭐 그 축지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2,000페이지를 어떻게 읽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징계 절차는 있죠. 가능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방어 기회를 안 주지 말고 그냥 속전속결로 깜깜이로 그냥 징계하고 그다음 대통령한테 그 건의하면 네. 이야기하면 대통령 말을 해놨대 보니까 나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하라면 해임하는 거라고. 예. 우리나라 대통령 힘이 참 없더라고요. 책임 면탈을 그런 건수를 딱 마련해 놨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 근데 아니에요. 추미애한테 징계 회의 해보라고 시킨 사람 누굴까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뭐 되겠고. 그러면 그 추미애가 하라고 징계위원 임명한 사람들 누굴까요? 그래놓고 나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란 대로 하는 사람이야. 추미애 꼭두각신가? 그러니까요.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까 뭐 제왕적 그랬는데 힘이 이렇게 없는 대통령은 대통령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징계위원회 하라면 하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연기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거는 정말 보여주기 위한 거다. 쇼하는 거다. 좀 제발 그러지 말고 나중에 징계위원회가 뭐 어차피 제가 볼 땐 해임 결과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있죠. 좀 그 정정당당 페어플레이 우리가 페어플레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욕은 먹겠지만 반대하는 쪽에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도 법조인, 장관도 법조인. 그러면 페어플레이 딴 게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 게 페어플레이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결론 나온 거 가지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도 나는 거기에 승복 못하니까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다. 이렇게 법원에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도 안 주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마치 그 탈원전 어제 영장 청구하니까 오늘 영장 실시심사하고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4일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복귀해가지고 그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할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저는 4일날 징계위원을 했다고 봅니다. 직무 배제를 해버리고. 예, 그렇죠. 예. 또 하나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한동숙 감찰부장이 그 감찰 상과장을 시켜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감찰을 했지 않습니까? 수사정보 분석관실에. 거기 과정에서 이런 것이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절차를 하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렇게 할 경우 당연히 조남관 그죠, 차장 대행이죠, 대행한테 결재를 보호하도록, 받아야 하는데 패싱을 했다는 거 하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바로 법무부의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지시를 받는 정황이 나타났다는 것 하나가 또 있고 그다음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석열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해서 몰래 입건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감찰 과정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문제도 지금. 불법보다도 위법이라고 하면 더 좋겠는데 절차가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과 그 심재철 국장 이런 분들이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엄청나게 급했다. 저는 그 엄청나게 급했던 이유가 바로 원전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그것 때문이죠. 그걸 어떻게든 막아라.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 했을지 몰라도 대통령을 둘러싼 민정수석부터가 엄청나게 화급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하면은 결재받고 그러니까 조남관 차장한테 권한 대행한테 해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그럼 조남관 차장이 뭐 불허할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에 있는데 불허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한 그 압수수색 영장 그다음 수사 그 전환 보고를 올리면 못 한다고요.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검찰 개혁도 방해한다고 당연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 며칠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영장이 청구돼 영장이 나와버리면 그 신이 내린 분 그다음 이런 분 산책하시는 분 백운규 장관하고 맨날 산책한다 그러더라고. 이런 분들이 완전히 자기 살 국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두려워하신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위로 캐고 나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청와대까지는 가는 건 맞는데 청와대 내에서도 누구까지 가는지 지금 몸통이 뻔한데요. 뭐 아니 이것은 그래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좀 빨리 안 되나 이런 말만 했단 거니까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참 모르죠. 무슨 전화를 서로 또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국가를 위하시는 분이니까 장관한테. 그러니까 그래도 뭐 훌륭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증거 인멸하라 이 소리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라도 밑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의 그 참 지존에게 이런 그 안 좋은 영향이 미칠까봐 그 추미애 장관하고 이렇게 뭐 관계기관 대책회의 비싼 거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대전지검에서 영장 청구하기 전에 빨리 직무 배제하고 그다음 조남관 뭐 대행이라든가 여기서 그걸 패싱하고 그래 허가를 안 내주는 거 그 도장을 찍어줘야 되잖아 중요 사건은. 그러니까 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 패싱하고. 다 패싱하고 그냥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책임질게. 왜냐하면 있죠. 장관이 책임지겠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장관 또는 그 위에 분이 이런 정도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요. 이 검사들 아닙니까 전부 다. 검사들이 그렇게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런 거 못합니다. 그렇죠. 고 교수님 저 법조인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절차에 그러니까 실질은 좀 어긋나게 할 수도 있지 몰라도 절차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현직 검사 아닙니까? 예. 현직 검사들이 절차에 검사징계법 뭐 쭉 다 있는데 아무 그 절차를 완전히 뛰어넘고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위법이고 진짜 뭐 불법도 될 수 있는 건데 뭐 우리는 위법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불법은 그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예. 위법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한 게 위법 맞아요. 그거는 뭐 제가 위법이다 아니다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위법이어서 그랬고 저는 오히려 이런 위법 행위를 백주대낮에 백주대낮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밤중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주대낮에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가 더 궁금하고 그 배후를 캐는 게 우리 고 교수님이 할 일이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네. 검사 징계법을 들어서 네. 헌재에 유언 소원을 내고 네. 또 검사 징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고요. 급히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선 검사 징계법은 보면 있죠. 검사는 탄핵, 이런 걸로만 그 형벌 받았거나, 예. 그 법원에서 형벌이 확정된 경우, 파면할 수 있고, 그 다음 해임 징계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했는데, 저는 그 법관 징계법도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돼 그래요? 있는데, 탄핵이나 이런 거, 그 다음 징계에 할 수 있는데, 근데 검사 징계에서 있죠. 예. 대부분의 사유는 그 어떤 그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그 뭐 성추행을 했다거나 예전에 우리 제주지검 검사장이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렇죠. 사표 아마 그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사표 내는 걸 끝이는 것 같은데. 과거 뭐 진성준 검사장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품위 손상. 비리에 의한 그런데 이번 같이 직무 수행으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건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그 징계에 관해서 기피 신청, 네. 그 다음 기일 5일간 주는 거, 대비할 기일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검사징계법에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도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측이 하는 이야기는 형사소송법은 형벌에 관한 거고 검사징계법은 행정상의 징계이기 때문에 네.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조인 중에 저는 뭐 견해가 뚜렷이 아직 없습니다만은 법조인 중에 어떤 국민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때는 어떤 그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된다. 방어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헌법에 국민은 어떤 그 자기 그 기본권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게 검찰총장이라고 해가지고 기본권을 딴 사람보다 더 많이 보호받아서 안 되지만은 검찰총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본권의 보호를 안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 기본권 중에는 적정한, 공평한, 그리고 불편부당한 어떤 처벌, 그 다음 재판을 받을 권리도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그 권한에 관한 규정이 완전히 없는 채로 그 장관의 말 한마디로 그 검찰총장 또는 검사가 직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도 이 징계 청구를 하는 사람이 장관이란 말이에요. 징계 청구를. 그리고 자기가 또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부당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권에 대한 제한도 너무 과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판이죠. 일종의. 네. 일종의 재판. 나중에 결국 진짜 재판은 법원과 하겠지만 징계위원회에서도 양쪽 주장을 들어보고 예. 이게 징계가 적정하다 아니다 판단하니까 일종의 판단기관인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검사징계법에 의하면은 예? 그 징계위원이 공평한 제3자 네, 그건 괜찮겠죠. 법관이라든가 장관이 전혀 손을 그 힘을 쓸 수 없는 네. 징계위원들이 징계를 한다 그러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 이거는 내가 무슨 재판을 받는데 법원에서 판사도 내가 고르는 거예요. 우리 친척, 그러니까요. 우리 친척 네. 또는 내 친구로 판사를 해놓고 내가 재판을 걸겠다. 네. 이거는 공평한 재판을 권리, 헌법에 정해진 권리를 완전히 침해한 거다.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게 결국은 아까 검사는 왜 법원의 형벌에 의해서 예. 판결에 의해서 파면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해임이랑 똑같아요. 쫓겨나는 거는 이름만 파면이냐 해임이지
그러면 그 해임 법원의 판결의 버금가는 거의 동등한 해임인데 이걸 법무부 장관이 그 판사들을 내가 임명하죠. 내가 청구해가지고 그 해임해버리겠다. 그 파면과 같은 효과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어떤 공평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징계위원 선정하고 여기에 관해서 아마 위원 신청을 제가 그 신청서를 못 봐서 그런데 그걸로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고 교수님이 그걸 좀 정확히 좀 취재를 하셨으면 좋은데 이 법에 대해서 있죠. 바로 그 효력정지 가처분은 없고요. 요 법이 잘못됐으니까 징계위원회 개최 자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일 거예요. 법의 효력을 그렇죠. 정지시켜달라는 것은 법으로 있고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그것을 그게 열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위헌적인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 열리니까 그 위헌적인 그 법에 의해서 열리는 징계위원회는 그것도 위헌이다. 이 때문에 정지해달라 이걸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헌재에서 이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기보다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징계위원회 자체가 여러 가지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생각. 실질적으로 뭐 가처분이 바로 내려진다든가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제 생각에 이 징계위원회 개최 가처분은 조금 힘들고요. 정지는 힘들고요. 그거는 뭐 검사징계법이 위헌이건 아니건 간에 지금 현행법이고 현행법에 의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다는데 그걸 금지를 그냥 정지를 요구하는 거는 법원에서 좀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 윤석열 총장 해임까지도 아마 의결이 될 것이다. 지금 징계위원 몇 면이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흘러나온 정보로 볼 때는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또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회 해임 결의 그 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해야 돼요. 그 행정법원에. 대통령은 뭐 아무 힘이 없다니까 아마 징계위원회 해임 그러면 해임할 겁니다.